최병훈 후보님은 새누리당에서 낙천되자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공천 심사가 왜 불공정했다고 보십니까? 최 후보님의 무소속 출마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저는 쇄신을 위해서 당명까지 바꿔가면서 노력하는 그런 새누리당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구태의연한 그러한 쇄신 주체들의 행태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어서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발전적 보수와 합리적 개혁이라는 새누리당의 기본 가치에는 공감합니다. 저 자신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한 공천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 선거인에 의한 그러한 방식이 아닌 여론조사 방식은 그때그때의 추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선호 표시일 뿐이지 진정한 본선 경쟁력을 반영해 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사실이라면 포천 연천 지역은 최소한 경선 지역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러한 절차적인 비민주성을 가지고 있는 공천으로서는 당선을 목표로 하는 정당으로 볼 때에는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지역의 어르신들 그리고 여러 선배님들께서는 저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지역 어떤 선거 구도가 바뀌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행동은 정치가 바뀌어야 백성이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저의 정치적 소신과 그리고 우리 젊은 그러한 미래를 꿈꾸는 지역 후배들에게 누군가는 반드시 이러한 비민족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그러한 선구자적 정신으로 이러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들의 어떤 정치적 냉소주의나 무관심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병훈 후보님은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출마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들이 궁금해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국회의원의 본분은 법률을 만들고 또 이제 국가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정을 감시 감독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의 기본 틀인 헌법을 연구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또한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한 포천 연천 지역의 어떠한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 공고하고 지속적인 그런 우리 지역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법과 제도와 또 그 개선안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될 제19대 국회는 그동안의 어떤 국회보다도 많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과제를 푸는데 저의 그동안의 공부와 그리고 그 경험이 도움이 될까 생각하여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이번 총선을 3강 일약 구도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인지도 등에서 정치 경험이 있는 새 후보에 비해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최 후보님께서 판세를 뒤집을 만한 저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정치 시민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또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현 구도를 우리 현 지역 선거 구도를 3강 일약으로 보는 것은 어찌 보면 구태적 그런 정치적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오히려
삼구일신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세 분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권익에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예, 저는 저의 폭넓은 인맥과 신선한 가치관으로 국가사회에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신하다는 것은 생각의 차이인 것이지 단순히 나이 차이인 것도 아닌 것이고, 개혁의 힘은 윗선의 눈치를 보는데 익숙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마음을 담은 그러한 내용을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훈 후보님의 강점은 무엇이고 새 후보에 비해서 가장 큰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구성될 제19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마도 그 대한민국의 기본 틀, 기본 체제를 다시 성찰해보고 개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국가 민주화를 이룬 1987년 체제에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노정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적 틀을 짜야 할 것입니다. 제19대 국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모든 분야에 대한 기본 틀을 개헌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다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헌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국가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그러한 과제를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제시하시는 4.11 총선의 핵심 공약은 무엇입니까? 네, 먼저 저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그러한 신물나는 정치를 타파하고자 합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인맥 관리에만 신경 쓰느라 서민들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깨끗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천 연천 지역은 다른 시군 지역과는 달리 접경 지역으로 인한 많은 불이익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우선적으로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지역 발전을 옥죄는 근원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정제된 전략화된 그러한 지역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저 순간순간 생각나는 대로 주워 담는 식의 모자이크식의 개발 공약, 그것도 제대로 실천 한번 해보지 못한 그러한 개발 공약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공개하기로 하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공감하는 생활 정치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특성화 학교나 혁신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청년이 뜨겁게 일하는 그러한 포천 연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서민생활 정책개발단을 만들어 서민에게 더 기회가 제공되는 친서민 정책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 아카데미를 마련하여 세대 간 갈등 소통의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농축산물 유통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좀 세부적인 아닌데요. 만 3, 4세 유아 부모의 차액 부담금 지급을 확대하고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를 국공립교사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처우 개선비 지원 증대 방안을 더욱 강구하겠습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는 지연이 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네. 후보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참여한 그 건설사, 투자사 가운데 4곳이 불명확한 사업성과 자금 조달 능력 등의 문제로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민자고속도로 문제는 소흐룹 무복리 그리고 무림리 일대에 위치한 군 탄약고 문제, 그 이전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서 단순히 개별적 사안으로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답이 안 나온다고 무책임하게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무책임한 공약은 자칫 또 하나의 시건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님은 신도시 건설을 통한 인구 증가를 통해서 철도 유치를 주장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신도시 건설의 실현 가능성의 회의적인 여론 또한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 방향과 철도 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말 우리 포천이 영원하는 철도나 전철의 유치는 결국 인구를 늘려야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를 이론에 의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신도시 유치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유치 외에 또 다른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공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신도시는 기존의 난개발의 연장인 그러한 신도시가 아니라 그 테마가 있는 테마 도시를 건설하여 교육 문제와 인구 유입 효과 그리고 자연스러운 전철 연장 운행이 가능한 그러한 사업의 타당성을 갖는 포괄적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역화장장, 복합화력발전소, 산업단지 네. 등 포천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와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예, 우리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선 정제된 그런 전략화된 지역 발전을 위한 포천 연천의 산업 지도를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물론 그 시정에 협력해야 되겠지만 광역 화장장, 그다음에 복합 화력 발전소, 산업단지, 또 탄약고 등은 그 위치 선정이나 결정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보며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진 이상 객관적이고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과 관계기관 및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이른바 추진위원회 같은 제3의 기구를 구성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최 후보님은 포천시가 인근 지자체와 통합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통합한다면 어떤 지자체와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며칠 전에 연천군청 기자회견에서 이제 유사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역사성이나 어떠한 그 주민 생활권이랄까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포천 연천 철원의 그러한 그 통합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그저 정치인들의 어떤 편의적 발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어느 것이 더 합당한지 공청회와 그런 다양한 의견 교환과 그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누리당 김영우 후보와 민주통합당 이철 후보는 힘있는 재선의원만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네.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떻게 힘을 발휘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예, 무엇을 더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하향식 공천을 받은 주민 대표는 사실 중앙정당의 직원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비판적 그러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또 현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경선에 의한 정당 공천이라든가 아니면 저와 같은 그러한 그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실공천이 이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이고, 또 그래야 중앙당에서는 그러한 주민의 뜻이 두렵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뜻이 오히려 더 올곧게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주민들의 뜻을, 그 힘을 등에 업은 무소속 국회의원인 제가 더 실천력 있게 중앙에서 어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연천군의 시급한 현황과 장단기 발전 방안을 제시하신다면요. 네. 예, 연천군은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때문에 발전이 늦어지고, 또 각종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먼지, 교통, 체증 등 또한 각종 사고 발생 등으로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지역 여건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함께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면 재설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천군의 어떠한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의 동력은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일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포천 연천만을 위한 보호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방위를 위해서 포천 연천 지역이 고통을 감내하였다면 그렇지 않은 지역을 위한 그동안 파수꾼이 되었으니 국가 정책적으로 이러한 고통 감내 수혜를 누리는 타 지역에 배정될 예산을 그 고통의 대가로서 지불받아내는 그러한 제도 장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번 4.11 총선에서 당선되시면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계획이십니까? 첫째, 저의 전문성을 살려서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제 전문 분야인 법사위에 가게 된다면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 온 그 헌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며,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한 그러한 따뜻한 입법을 추진하고, 또 우리 포천 연천 지역에 아주 실효성 있는 그러한 입법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역의 수건 해결을 위해서 국방위에서 또한 활동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낙후된 접경 지역인 우리 포천 연천 출신인 제가 국방위에 가게 된다면 특히 예산 낭비 문제 해결을 통해서 실질적인 군 생활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과도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그러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나 군사시설 보호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우리 지역민들의 수건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셋째, 역시 저의 전문성을 살려서 교육과 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제가 교과에 가게 된다면 공교육 정상화 및 학원폭력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그러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새누리당 비대위 제19대 총선 공약개발단 활동 시 로스쿨 졸업자를 활용한 이른바 스쿨 애드보키드 학교 보안관 제도의 도입안을 낸 바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기회 균등 실현을 위해서 장학제도 확충을 위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천 연천 지역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국가 의사 결정 주체에 대한 불신으로 또한 가득 차 있습니다. 제19대 국회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서 국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신뢰와 소통이 국정의 제일 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정치적 소신이고, 이를 위해서 정보 네트워크를 제도화하는 그러한 방안을 입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극화 해소와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 해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통합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금까지의 성장 일변도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국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포천연천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난 세월 경험하신 바대로 위에서 뽑은 사람은 윗전을 위해서 일해왔을 뿐입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전이 뽑은 사람은 상전의 모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신 이 최병호는 여러분들을 위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포천연천 주민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빌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본바탕 심성은 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느끼신 바대로 결정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경선 없는 밀실 공천에 승복할 수 없어 출사표를 던진 제게 우려와 또 많은 걱정과 또 많은 고민을 해주시는 지역 선배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최병호는 그저 국회의원이 되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 꼭 바꿔야 할 일, 무언가 해야 할 일, 역사의 전환점에 꼭지점을 마련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입장이 어려우시다면 마음으로 제게 응원해 주시고 겉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시더라도 투표장에서만은 꼭 제게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본지 후보자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